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잘 안 되는 것보다 틀림없이 좋은 것이 사실일 텐데 괜히 질투가 나고 배알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도 그런 경우를 반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큰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제 가게 문을 닫았다면서? 자주 전화를 하는 편이 아닌 형부가 웬일로 목소리도 하이톤으로 물어왔어요. 네, 그렇게 되었네요. 망했어요. 그러자 밝은 목소리로 그랬어요. 아이, 뭘 그걸 갖고 그래. 지금은 그냥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어야지. 처제 가게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안 되는 거니까 좀 쉰다 생각하고 있어. 헤헤. 별 좋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뭐가 그리도 신나게 말을 하는지 참 속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부, 그게 그렇게 좋아요? 제가 가게를 폐업했다는데 신이 나셨네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처제 가게가 문을 닫았어도 망한 건 아니잖아. 내가 이참에 동파리 집을 사줘서 그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내 가게가 폐업했냐고 물어오면서 아들에게 집 사줬다고 자랑한 형부가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인간이 왜 저렇게도 초딩같이 가볍기만 하고 속을 다 드러내 보이는지 꼴불견이었어요. 형부, 좋겠네요. 형부는 돈도 많아서 입한국에 아들한테 집도 사주고 그거 자랑하려고 전하셨어요? 처제도 너무 낙심하지 마. 옛날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비하면 처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봐. 언제나 나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사나 했더니 이렇게 아들한테 집도 사주게 되잖아. 나와 남편이 잘 나갈 때에는 생전에 한 번도 내 앞에서 돈 자랑을 하질 않더니 그새 제 앞에서 폼 재고 싶었나 싶었습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란 말도 있던데 지금 큰형부가 내 앞에서 딱 그 짝이었어요. 형부 좋으시겠네요. 아들이 떡하니 장가도 잘 가고 형부가 돈 있어서 집도 폼나게 사주셨으니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정말 웃긴 소리를 했습니다. 처제도 돈 많잖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가게를 했는데 그만한 돈 없어? 처제도 돈 이고 갈 거 아니면 미리미리 애들한테 집도 사주고 그래봐. 정말이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염장 지르는 데는 선수였어요. 제가 가게가 망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얼마나 남은 돈이라도 있나 싶어서 찔러보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부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고 질투가 많은 것뿐이었어요. 완전히 초딩 같은 사람이었고 겉만 어른 모습이었죠. 평소에 저 남편이 얼마나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비교가 되어서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는지 늘 알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 상대만 해주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실상 남편이 하는 가게가 마이너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자 형부 이런 약 올리는 말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애들 집도 사주던지 말던지 하죠.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보자 하고 장단을 맞춰줬어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가게도 망해서 폐업했는데 완전히 거지 됐어요. 처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부동산에다 돈 안 박아놨어? 그랬으면 제가 망했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어요. 그러게 내가 뭐랬어? 어설프게 힘만 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랬잖아. 나를 보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돈 못 번다고 꼬박꼬박 용돈 갖다 바치고 있던 돈 아껴서 집도 사줬잖아. 저에게 끝도 없이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지금 남편 가게가 망해서 손해본 저에게 할 소리인지 되묻고 싶었는데 배 아파하기를 기다린 사람한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받아주기를 싫더라고요. 그냥 어디까지 그러나 두고 보자 했습니다. 내가 쫄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을 텐데 참 아쉽게 되었네. 어쩌다 아들한테 집 한 채를 사주고 스스로 엄청 자랑스러웠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있으니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얼마나 저와 남편에게서 자격지심이 심했는지 알만 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었으니 음흉한 사람보다는 낫다 여겼어요. 평소에는 저나 남편 앞에서 돈 자랑 함부로 못하던 사람이 이젠 대놓고 자랑질이었어요.
친정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으러 가도 지갑 한 번 안 열고 하다못해 동서끼리 볼링장에 가도 늘상 남편이 지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색한 인간이 큰형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나 보자 하고 큰형부에게 물었어요. 형부,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에게 돈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러자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저제한테 돈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 그런데 얼마나 필요해? 몇 억이 필요한데 이자는 제대로 쳐드릴게요. 몇 억? 왜요? 안 돼요? 저는 형부 돈 써서 좋고 형부는 이자 받아서 좋으실 텐데 싫으세요? 은행에 이자보단 훨 나을 텐데요. 그러자 어색한 웃음을 애써 지으며 그랬어요. 걱정 마. 내가 처제가 빌려달랐는데 못 빌려주겠어. 언니만 허락한다면야 바로 빌려줄게. 기다려봐. 하고 전화를 얼른 끊더라고요. 저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돈 자랑 하도 하길래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몇 억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금방 끄는 거였죠. 그렇게 남이 망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았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없는 돈을 어떻게 빌려주겠냐 싶었어요. 그저 그렇게 어떡하든지 저보다 잘난 척을 해보이고 싶어서 뻥을 쳤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한참이 흐른 뒤였어요. 친정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 왜 그래요? 네 큰언니 말이다. 왜요? 이번에 동파리한테 집 사라고 돈을 싹 다 빌려줬는데 세상에 그게 빌려준 돈인데 증여세 폭탄이 나왔단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빌려준 돈인데 증여세 폭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동파리가 집을 사는데 이자를 잘 쳐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하더래. 집을 사면 바로 자리에서 억을 벌고 몇 억을 번다길래 돈을 벌겠다 싶어서 빌려줬단다. 그런데 부동산에 세금이 그렇게 붙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큰형부가 저에게 했던 말을 했습니다. 형부가 나한테 그랬어요. 동파리한테 집을 사줬다고요. 빌려주긴 누가 빌려줘. 사준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뻥친 거지. 동파리가 네 큰형부가 하도 은행에 돈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이자 쳐서 준다고 한 거야. 그거 믿고 준 거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여세가 폭탄이 나와요? 그러자 엄마가 탄식을 하시며 그러셨어요. 네 큰언니나 네 큰형부도 자식이 집을 산다고 도와달랐는데 이자까지 준다고 철석까지 약속했다는데 왜 안 줬겠냐? 그런데 동파리가 집을 사자마자 그 집을 담보로 잡혀서 몽땅 코인에다 꼬라 박았단다. 그래서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증여세가 나와서 난리가 났단다. 국세청에서 자료 증빙을 하라는데 할 게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쓰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매달 동파리가 이자를 이체를 해준 것도 아닌데 증빙을 어떻게 하냐 말이다. 만만한 나한테 네 큰언니가 와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돈 빌리러 왔더라. 엄마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가 다 답답했어요. 형부는 언니는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동파리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게 말이다. 네 형부는 언니가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팔아봤어야 알지.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겠냐? 그리고 동파리 그 새끼가 지가 알아서 했어야지. 그저 돈 받아 처먹을 줄만 알았지. 엄마, 그러면 동파리에게 그 돈을 다 책임을 지라고 해야죠. 엄마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네 언니가 나한테까지 와서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겠냐? 동파리가 코인으로 돈을 다 날렸단다. 내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빌려주겠냐? 엄마도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제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오래도록 가던 가게도 폐업을 했는데 그나마 평범하게 잘 산다고 믿었던 큰형부와 언니마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막상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무도 모르는 돈이 조금 있긴 했어요.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에 큰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는데 큰형부가 받았어요. 저제, 요새 언니가 정신이 없네.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갔어. 형부, 집에 별일 없으세요? 어? 별일? 없어. 그래요? 엄마 말려는 언니가 엄마한테 돈 빌리러 왔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그랬어요. 그래? 그거 그냥 내가 투자 좀 하려고 돈 좀 빌려오라고 했더니 그랬나 보네. 까짓 거 증여세 그거 못 내겠어? 처제는 걱정하지도 마. 처제 걱정하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걱정까지 해야 쓰겠어?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가 하도 언니랑 형부 걱정을 해서 그런 거죠. 우린 그냥 말짱해. 세금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 아들한테 집도 못 사주겠어. 낼 것은 내고 말지. 안 그래? 언니 말로는 동파리한테 빌려준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괜히 걱정했네요. 저한테 돈이 조금 있어서 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아니면 말고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큰언니가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말을 듣고 언니한테 돈 좀 빌려줄까 해서 전화했었는데 형부가 괜찮다고 해서 돈을 다 썼어. 저 아랫지방 비규제 지역에 바닷가에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거기 사는데 다 썼어. 미리 말했어야지. 그러자 큰언니가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제서 너한테서 전화 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겠니? 우린 진짜로 망했다 망했어. 언니가 참 안 됐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형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샀다고 하던데 진짜야? 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어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이 집을 전세를 내놓고 내려가서 몇 년 살아볼까 하고요. 아니면 팔든지 그러려고요. 왜요? 그때서야 큰형부가 피골하게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처제, 내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자는 꼭 잘 쳐줄게. 아휴, 진작에 제가 손 내밀 때 말씀하셨어야죠. 월세 받는 걸로 생활비만 충당하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투자 적기라서 현금 비중도 늘려야 하는데요. 미안해요, 형부. 재테크의 채차도 모르는 큰형부가 남편이 폐업을 해서 망했다는 말에 진짜로 망한 줄로만 알고 잘난 척을 하더니 사면초가 신세가 되어서 큰형부야말로 진짜로 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남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뻔한 곳에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렇게 손 내밀 때 잡았어야죠. 그런 형부랑 사는 큰언니만 불쌍했어요. 덕분에 벌이도 딱히 없으면서 주변 인신마저 잃어버린 큰형부가 힘들게 사는 모습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